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3월 12일 중국 증시 오전장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 12시 반에 오전장 마감했고요. 중국 3대 지수인 상해종합지수 0.38% 상승, 심천성분지수 0.14% 상승, CSI 300지수 0.23% 상승,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CSI 300 지수 기준으로 볼게요. 춘절 연휴 이후인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14거래일 동안 무려 14.5%나 하락한 후 3월 10일 0.66% 소폭 상승한 데 이어서 3월 11일 어제는 2.49% 상승했는데 0.23%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얼마 안 돼서 바로 약보합으로 전환됐고 또 오전장 막바지에는 살짝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0.2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딱 보면 오늘은 관망 분위기죠. 오늘 업종도 반반인데요. 상승폭이 좀 큰 업종은 전력 6%대, 발전 설비 4%대, 석탄 3%대, 환경, 외식관광, 석유화학, 수력, 가스, 건설 등이 2%대, 그리고 건자재, 화학, 섬유, 화학 원료, 도로, 철강, 항구, 통신 등이 1%대 상승했고 반대로 하락 업종은 음료수, 인터넷, 농업, 교육,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 장비, 생활화학, 귀금속, 증권, 보험 등이 1%대 하락했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 항공우주, 군수, 식품, 가구, 건설기계, 바이오 등이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한번 볼까요? 항생지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은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약세 전환하면서 오전장 마이너스 0.25%. 홍콩은 업종별로 오늘 부동산, 공업, IT, 유틸리티 등이 상승했고 통신, 금융, 필수소비, 내구재 소비 등이 약세입니다. 3월 11일 어제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찐중투 중국 시황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국내 요인으로는 2월 통화지표 M2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 해외 요인으로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금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상승은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하루 반등이지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키워드가 상승의 성격이라면 오늘 키워드는 당연히 관망 분위기죠. 오늘 개장 전부터 오전장까지 중국 현지에서 주로 언급된 재료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왜 관망세가 이어졌는지 대체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재료로는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책 기조, 둘째는 펀드 투심 관련, 셋째는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수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제 전인대 폐막식 후에 오후에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110분 동안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고용, 코로나, 거시경제, 민생, 복지, 홍콩, 기술혁신, 대미관계 등 다양한 질문에 답했는데 그중 중국 증시의 방향성과 관련성이 비교적 큰 건 거시정책 기조죠. 기자회견에서 일본 니케신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총리님께서 이번 정부 공작 보고에서 2021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발표하셨는데 지금 많은 글로벌 기관들은 중국의 2021년 GDP 성장률이 8%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기간의 첫 해인 올해는 고정자산 투자 규모 확대하는 것 외에 세계적인 자금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과열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완화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중국은 거시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는데요.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아무 가공도 하지 않고 그냥 직역해 드릴게요. 중국식 표현이 많아서 표현상 좀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리커창 총리의 말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가급적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 총 4단락이 있는데요. 첫 단락입니다. 저희가 6% 이상이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후 확실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분석도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 예상을 하회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당연히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지만 저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점은
올해는 회복성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가는 한 해라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저희가 6% 이상이라고 설정했는데 6%는 낮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총량이 100조억 yuan이고 6% 성장하면 6조억 yuan인데 만약 이걸 13차 5개년 초기로 둔다면 8% 이상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6% 이상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인데 이제 실제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높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컨센서스를 가이드하는 것이고 이런 컨센서스를 경제의 성장 회복 기반을 공고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대로 유도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 후년의 목표치와 연결하면서 기복이 커지는 문제를 초래하면 안 됩니다. 경제 기복이 크면 시장 컨센서스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때 단기간 빨리 가는 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할 수 있고요. 오로지 안정적으로 가야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중국과 같은 거대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가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작년은 보기 드문 거대한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희는 즉시적이고 결단력 있게 조치를 취했는데 동시에 굳건한 마음도 유지하면서 다수만관, 대수만관, 물을 대량으로 푸는 식의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무차별한 양적 완화를 다수만관, 대수만관이라는 비유법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물을 대량으로 푸는 식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규 재정 자금 규모가 2조억 yuan인 것은 자금의 절대 부분을 시장 주체와 민생의 급한 곳에 사용했고 주로 세금 절감과 비용 절감을 했고 기본적인 민생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직통체제를 했는데 즉 목숨 구하는 데 쓰는 돈은 최단 7일 이내에 기층 즉 실제 현장까지 도달해서 절세와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안정화 등 재력을 확보함으로써 매우 빨리 효과를 봤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시 큰 프로젝트, 큰 산업 위주로 고려했다면 물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큰 프로젝트, 큰 산업은 논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장 수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200일 이상을 걸릴 거라서 그건 단지 일주일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타이밍을 지나쳐버리면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기자분이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규모와 강도가 좀 작은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비료를 뿌리에 주고 정책을 핵심에 뒀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작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 정한 그 규모와 강도는 합리적이었고 당시 준비한 비축 정책은 그 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완화 정책 또는 양적 완화라고들 하죠.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급커브를 할 필요가 없죠. 올해는 여전히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비료를 뿌리에 잘 주는 데 유의해야 하고 지금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과 초소형 기업은 아직 원기 회복 중에 있어서 경제가 성장을 회복하고 있어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적절해야 하는데 일부 단계적으로 취했던 정책은 퇴출해야 하는 동시에 구조적 감세와 비용 절감 정책으로 그 영향을 상쇄해야 하며 민생을 확보하고 취업을 확보하고 시장 주체를 확보하는 강도는 약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도를 약화하지 않을 수 있냐? 물론 자금 규모가 매우 중요하지만 돈을 제대로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거시정책에서 축적한 경험은 아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금융면에서 간단히 말하면 1감, 1증, 1안정 속 절감. 여기서 1감, 감소라는 감자예요. 1감은 중앙정부급 지출을 줄이고 각 지방정부도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고 1증, 증가하다는 증. 1증은 직통자금의 범위를 확대해서 실제 현장과 시장 주체들이 정부의 지원 강도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이고
1. 안정 속 절감이라는 것은 레버리지 비율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금융기업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이익을 양보하도록 유도해서 중소기업과 초소형 기업들이 더 편리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안정 속에서 하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희는 각종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시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거시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한 리커지앙 총리의 답변 내용인데요. 리커지앙 총리의 말을 들으면 작년 한 해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닥쳤으니까 인민은행은 여갈피 금리나 MLF 금리 그리고 지준율 인하 등 방식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선진국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양적 완화는 하지 않았다. 적당한 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썼다는 거고, 올해는 경기 상황의 그 실제 상황에 따라 좀 융통성 있게 정책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지만 급 커브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할 의지를 피력했고, 또 돈은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겠다는 뜻이 담겨 있죠. 네, 오늘 중국 증시 관망 분위기 속에서 아침부터 많이 언급된 재료 중 두 번째 국내 재료는 펀드 관련 투심인데요. 현지 유명한 3개 큰 자산운용사에서 각각의 주식형 펀드의 청약 상한 금액을 3월 12일부터 크게 확대했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워낙 규모가 큰 펀드라서 그 3개 규모를 합치면 370억 yuan에 달합니다. 이번에 청약 상한 금액을 기존의 10만 yuan에서 100만 yuan으로 10배나 확대해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또 펀드 매수 자금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인데요. 제 생각은 춘절 이후 10거래일 이상 이렇게 급락한 증시 상황이니까 현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어떤 노력은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10만 yuan이 한화로 환산하면 1,700만 원이고 100만 yuan은 1.7억 원이잖아요. 만약 1만 yuan에서 10만 yuan으로 확대하면 몰라도 사실 10만 yuan의 청약을 할 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청약 상한을 100만 yuan으로 열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중에 확실히 결과물로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많이 언급된 세 번째 국내 재료로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인데요. 춘절 이후인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중국 상장 4,000개가 넘는 상장사 중에 195개 기업이 자사주 매입 관련 공시를 냈는데요. 그중에 시총이 1,000억 yuan 이상인 큰 종목으로는 경력전기, 메이디그룹, 가이, 영우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춘절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상장사들 입장에서도 뭔가를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으로 간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하락장이라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이 시장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중국 증시 관망 분위기 속에서 좀 주목할 만한 국내 재료 3가지고요. 이어서 해외 요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일 밤 미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다우 지수가 0.58% 소폭 상승, 나스닥 지수는 2.52%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중국 증시에 미치는 진작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미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3월 11일 어제 중국 외교부에 의하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교사업위원회 주임인 양지에츠와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인 왕이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과 대통령 국가안전사무보좌관인 설리번과 중미 고위직 전략적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18일에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또 언론에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저희 생각은 양국 관계라는 건 대체로 이미 답이 정해진 구조라서 기대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그 미국 현지 시간 3월 3일 국무부 청사에서 한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심각한 도전 과제이긴 하지만 중국이 제기한 도전 과제는 다르다.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한 바 있고요. 그는 또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해야 한다면 그럴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며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이는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이 물러선 곳을 중국이 채웠기 때문에 외교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관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성장하고 커지는 중국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미 양국 고위직이 가끔 가지는 이런 회담에 대해 저는 실질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3월 12일 금요일 중국 증시 오전장 시황과 오늘 아침부터 오전까지 현지에서 좀 많이 언급된 국내외 재료들을 정리해 드렸고요. 참고로 찐중투 작년 11월 13일 영상인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CICC 2021년 중국 증시 전망 영상을 비롯해서 현지 증권사들이 작년 말, 즉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낸 연간 전망 리포트들을 보면 올해 연간 수익률 기대치를 일단 낮춰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주장했고요. 올해 춘절 이후 급락세가 나오면서 최근 현지 업계에서는 급락세는 점차 진정돼 가고 있지만 몇 개월 또는 수개월의 변동성 장세,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하는 이런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올해 하반기로 보는 곳이 많고요. 심지어 3분기 후반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 워낙 가장 급등한 한 해라서 올해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